예.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FA컵을 하죠. 16강부터는 이제 빠꾸가 없는 승부거든요. 월드컵도 어떻게 보면 16강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FA컵도 이제 16강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A컵 진짜 16강 프리뷰 준비하려고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둘, 셋, 파워 축구! 네, K리그 1부 팀이 12팀이죠. 10팀이 16강에 올라왔습니다. 뭐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FC 서울하고 수원 FC가 이제 3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는데 웬만한 우리가 아는 팀들은 다 올라왔다고 보면 돼요. 울산, 포항, 대전 하나시티즌, 제주, 전북, 광주, 대구, 인천, 광원 FC, 수원, 삼성. 그리고 이제 대진상 그런 유불리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K리그 1부 팀이 많기 때문에 K리그 1부 팀 간의 맞대결도 있고 2부 팀 간 1부와의 대결도 있고 이제 3부 팀과의 대결이 있는 팀도 있죠. 일단은 8강에는 최소 2팀이 갑니다. 왜냐면 K리그 1부 팀이 2경기씩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면 1부 리그 팀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대 8팀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K리그 2부가 13팀인데 5팀이 살아남았습니다. 김포FC, 경남FC, 성남FC, 전남드래곤즈, 서울이랜드가 살아남았고요. 8강에는 최소 진출하는 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 살아남으면 최대 5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5팀이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K리그2도 준비를 해야죠. K리그 1부 팀을 꺾어야지 이제 8강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K3 리그 3부팀 파주시민축구단 이제 날개를 펴고 있는데 갈매기 같죠? 예, 갈매기가 이제 날개를 피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팀들 상대에서 3부 리그가 또 16강에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파주시민구단이 또 전북을 만나게 됐잖아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파주시민 축구단도 지금 K3 리그에서 3위입니다. 3부 리그긴 하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파주도 8강행에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번 FA컵 16강을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FA컵 16강이 이제 4강까지의 여정. 왜냐하면 16강하고 8강 대진이 붙어 있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하고 경남이 붙습니다. 1부와 2부의 대결인데 이게 43번 매치거든요. 인천과 경남의 대결. 여기에서 승리한 팀이 44번 매치 승자, 그러니까 수원과 대구 승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치는 건데 조별리그는 아닌데 어쨌든 8강까지 이제 대결을 펼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예, 첫 경기 K리그2의 서울이랜드FC와 광주FC의 대결로 이번 FA컵 16강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워축구! 예, 이번 대결은 딱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충과 효! 충성충과 효도와 효자. 이게 뭔 소리냐? 예, 서울이랜드 감독 박충균 감독입니다. 충성충성충충균인가 아니면 충격충균 이런 지금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박충균 감독이 이제 서울이랜드에서 이제 한국 사령탑 프로무대 사령탑의 이제 정정용 감독 후임으로 서울이랜드 이제 지휘봉을 맡았는데 초반만 해도 되게 조금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5월 무패죠 아마. 지금 상승세에 올라가고 있는 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광주FC는 이정효, 효 아닙니까? 예. 이정효 감독 뭐 K 무리뉴라고 할 정도로 뭐 재밌는 축구 뭐 또 보여주고 있고 인터뷰 스킬이 뭐 재미있어 하는 분도 있고 조금 선을 넘는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감독도 있어야죠. 정말 세게 선 넘는 그런 발언이 아닌 이상은 이런 감독이 K리그를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정효 감독을 조금 지지하는 편입니다. 저는 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이 있어야 효가 있는 겁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고 어쨌든 이번 FA컵 16강 서울이랜드와 광주FC의 대결은 충과 효의 대결로 이제 어느 것이 더 강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울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8위를 기록 중입니다. 5월 무패인 것도 있고 이제 박충균 감독이 이제 K리그2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 나간 승점을 많이 모아오는데 성공을 했고
예, 뭐 16, 15, 16득 15실. 점유율은 K리그2 13팀 통틀어서 4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의 이정효 감독은 초반에 비해서는 좀 많이 꺾었습니다. 7라운드 이후에 승리가 없고 4승 3무 7패 39.2%의 승률을 보이고 있고 득점 15개, 실점 18개. 점유율은 서울 이랜드보다는 높지만 K리그 일부 팀 통틀어서는 7위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올타임 FA컵 성적을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는 올해 11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9전 9승 3무 6패, 올 시즌 벌써 2번의 승리를 거뒀는데 2승 8득 1실점을 거뒀습니다. 나쁘지 않는 성적이고 1부 리그 팀을 만나는 겁니다. 16강만 4회를 왔는데 이번 16강까지 포함하면 5회. 16강이 최고 성적인데 광주 이기면 이제 8강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작년에는 2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광주FC 같은 경우는 뭐 FA컵을 13회 서울 이랜드보다 2번 더 나왔지만 8강이 최고 성적이고 뭐 작년에도 16강에서 뭐 하차를 하는 등 FA컵에는 그렇게 힘을 쓸 겨루는 없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1부에 있으면 잔류해야 되고 2부에 있으면은 승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 레벨에서 두 가지 대회를 좀 노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광주 역시 뭐 서울 이랜드 뭐 무패 기록도 있고 뭐 8강이 최고 성적인데 일단 4강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정효 감독의 축구 철학 이런 거를 저도 아시아 무대에서 좀 보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3라운드에서 K리그 1부팀 수원FC를 격침시키면서 지금 16강에 올라왔습니다.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요. 광주FC는 반대로 부산 아이파크 2부 리그팀 3라운드에서 역시 2대1로 제압을 하면서 두 팀 다 16강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 서울 이랜드가 호난 선수의 교체로 들어간 호난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부천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부천이 어떻게 보면 수비가 강한 팀인데 부천을 상대로 이제 무실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서울 이랜드가 확실히 좋은 기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광주는 인천을 1라운드 로빈에서 5대0으로 털었는데 이제 원정에서 1대1 뭐 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선제골을 빨리 넣었지만 권한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어쨌든 뭐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땄다면은 나쁜 결과로 보여지진 않고요. 역시나 이제 광주는 인천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한판이지 않았나 싶고요. 서울 이랜드와 광주FC의 클럽 비교를 보시면은 스쿼드 사이즈 34명 서울 이랜드, 광주 33명, 몸값 가치는 서울 이랜드가 118억 4천의 스쿼드를 갖고 있고 광주는 154억 3천의 스쿼드를 갖고 있습니다. 양팀 다 용병 쿼터 5명을 채웠고요. K리그 1부는 5+1이니까 6명 뭐 완전히 다 채운 건 아니고 2부 리그는 5장의 슬롯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다 채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0.3세 어린 팀이 서울 이랜드고 그리고 서울 이랜드는 트로피 6개, 광주FC는 트로피가 2개인데 2개 다 K리그 2부 우승 타이틀입니다. 뭐 우승 2번 했다는 건 다이렉트 승격을 2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대 선수는 서울 이랜드 2명, 광주FC는 1명, 그리고 U23 이하 레벨 대표 선수로는 서울 이랜드가 4명, 광주FC가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부 리그 소속이었죠. 광주랑 서울. 일단 26라운드 K리그2에서 맞붙었는데 목동에서 일단 서울 이랜드가 까데나시 멀티골로 앞서갑니다. 2대0으로 이겨서 사상 처음으로 광주FC를 이겨보나 했지만 어림도 없지. 하프타임 때 이제 이정효 감독의 헤어드라이기를 맞은 선수들이 분발을 하면서 헤이스의 어시를 이제 정호연이 마무리하고 엄지성이 이제 막판 PK를 넣으면서 2대2로 이제 광주가 어쨌든 뭐 패배 수렁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다고 할 수 있고 서울 이랜드는 아쉬울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 광주FC 징크스를 깨나 했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집중력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광주에게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실패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마지막 맞대결이죠. 서울이랜드와 광주FC. 광주FC는 이제 1부로 올라왔고 서울이랜드는 계속해서 2부에 있는데 릴레이 4를 박았습니다. 헤이스 멀티골 이건희 엄지성 선수가 이제 릴레이 4를 박으면서 4대0 서울 원정에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가 이랜드에게 막강 화력으로 역시 뭐 천적을 뭐 입증한 대결이 아니었나 싶고, 이건희 선수는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 출신인데 광주 소속으로 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봐서는 역시 자기에 맞는 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마지막 맞대결까지 광주가 이기면서 서울 이랜드는 광주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은 예, 일단은 아사니 선수, 뭐 알바니아 대표인데 아사니 선수가 초반에 비해서 주춤하다 보니까 광주의 성적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정효 감독도 말했거든요. 이제 아사니의 패턴이 읽혀가는지 좀 다른 방법을 주문하고 있는데, 강점을 살리되 이제 약점을 커버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플레이로 약점을 상쇄하는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사니가 꽁꽁 묶이니까 광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리그 초반이고 광주도 뭐 승점을 많이 쌓은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정효 감독과 아사니 선수가 해법을 찾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엄지성 선수도 최근에 조금 부침을 겪으면서 역시 아사니 선수와 거의 에이스 투탑을 이루고 있는데 광주 성적이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허율 선수도 계속해서 U22 카드로 중용돼 있는데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중요한 경기마다 이제 골을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한국판 홀란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율 선수가 이번 FA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츠바사 선수는 뭐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일본인 아시아 쿼터가 K리그에 되게 많잖아요. 1부, 2부 통틀어서. 츠바사 선수는 뭐 대구 시절부터 꽤 롱런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서울 이랜드 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 부상이고, 브루노 선수는 지금 이제 까데나시 아세노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아니라 브라질 커넥션의 한 선수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모 선수는 이제 광주 센터백 이제 수비 라인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이상민 선수 뭐 K리그 뭐 많이 보시는잖아요. 1부, 2부 이상민 선수 많잖아요. 수원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김천, 그러니까 FC 서울 센터백 이상민, 그리고 안산에서 뛰었던 이제 이상민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도 예전에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치를 매겨져서 이제 안산을 떠나서 서울 이랜드로 왔는데 역시 명불허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수는 계속해서 스텝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뭐 활동량도 좋고 중간마다 이제 공격 포인트도 잘 쌓아주는 클러치 능력도 있는데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매 시즌 꾸준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활약을 보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1부 리그의 문을 다시 두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맞대결의 베스트 11을 보시면 까데나시, 예, 아르헨티나. 까데나시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박충균 감독이 오면서 이제 플랜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 서울 이랜드랑 결별을 했고요. 츠바사 부상이고 김선민 수원FC로 가고 김현수 인천으로 가고, 뭐 주축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김원식, 이인재, 서보민 뭐 다 지금 있거든요. 이재익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주FC 같은 경우는 헤이스는 뭐 아시다시피 제주로 가고, 김현훈 선수 수원FC로 가고, 광주도 뭐 주축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 마이키 선수는 이제 결별을 했고요. 산드로 선수 이슈가 있죠. 산드로 선수 이슈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FA컵 베스트 11을 보시면 서울 이랜드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특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용병이 5명인데 이제 공격 주축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가 브루노랑 해난, 호난 선수인데,
브루노 선수가 이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뭐 수도 팀이기도 하고 예전에 FC 서울을 한번 이긴 전력도 있고, 일단은 전력 자체가 나쁜 팀이 아니거든요. 뭐 기업 구단답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름값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젊고 유망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시현 선수도 그렇고 이재희, 황태현, 뭐 곽성우, 변경준, 김정환, 주현성, 차승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아직도 1부 리그의 문을 두드리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박충균 감독이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 첫 사령탑을 맡은 거지 완전 센짜 초보 감독이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자원을 잘 이제 매듭을 지으면은 뭐 좋은 결과,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5월 무패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이제 서울 이랜드도 꿈에 그리던 승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여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건희 선수 친정팀이 서울 이랜드 아닙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하고 광주가 최근에 이제 선수 거래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윤보상, 김경민 골키퍼를 이제 바꾼 것도 있고, 이건희 임대로 내줬는데 이제 결국 광주로 완전 이적을 했고, 그리고 김원식 선수도 이제 광주에서 한 시즌을 뛰지 않았습니까? 뭐 안타깝게도 강등된 시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김원식 선수도 꽤 꾸준하게 활동력에서는 거의 타이추종을 불허하잖아요. 올해는 주장까지 맡고 있는데, 어쨌든 뭐 서로 이제 선수 거래를 많이 했던 부분에서도 뭐 친정팀을 상대하는 그 감회가 남다른 그런 대결이 어찌 보면 예고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FA컵이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승격을 이제 해야 되는 팀 아닙니까? 2부 리그의 염원은 FA컵보다는 어떻게 보면 승격을 하는 거죠. 서울 이랜드는 이제 창단 이래 한 번도 1부 리그의 문턱을 밟지 못했지만 멤버 면면을 보면 좋아요. 브루노 호난 선수가 지금 파괴력이 꽤나 매섭기 때문에 광주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정환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김정환 선수도 광주에서 뛰었죠. 슈퍼서브 아주 날카로운 모습, 짧은 시간 뛰면서 이제 골이랑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가깝게는 송시우 선수나 예전에 이제 FC 서울 부천에서 활약한 이원식 선수가 저는 조금 생각이 나는 활약이라고 볼 수 있고, 광주 FC 같은 경우는 뭐 허율, 이익윤이 지금 많이 중용되고 있는데 아사니 선수가 조금 부진하고 있고, 엄지성 선수도 살짝 아쉬운 모습을, 지금 약간의 슬럼프인 것 같아요. 그 두 선수가 조금 살아나야 되는데, 이정효 감독이 자신의 이제 가치와 이제 전술에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 투입을 하거든요. 김한길 선수, 뭐 오우성 선수, 이강현 선수는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정효 감독이 하나하나 이제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가르쳐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부합했을 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패턴이 일커가는지 지금 승점 쌓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좀 반대 입장일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는 지금 물론 승격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1부는 이제 그게 달렸잖아요. 잔류. 그러니까 2부에서 1부 못 올라가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3부 리그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1부에서 못하면 까딱하면 강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FA컵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서울 이랜드는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적은 없지만 1부 리그 팀을 상대한 전적이 이제 오전을 보면은 일단 수원FC 이기고, 작년에 강원FC 16강에서 패배를 거두고 FC 서울 잡아냈잖아요. 1대0으로 첫 서울 더비에서 승리를 거뒀고, 울산연대랑 이제 1대1로 비기면 승부차기 가는데 패배를 거두고, 이제 97년에 지금 서울 이랜드 전신인 이랜드 푸마의 시절에 이제
FA컵 97년에 만났는데 3대1로 패배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2승 1무 2패, 1부 리그 팀 상대로 2승 1무 2패면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FC는 1부 리그 소속으로 이제 2부 팀을 상대한 전적을 보면 지금은 사라진 아산무궁화 경찰청 팀이죠. 16강에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산무궁화는 지금의 김천상무에 견줄 정도로 이제 국가대표에 준하는 선수들이 많이 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FA컵 16강에서 3대0으로 이겼다는 것은 8강행 티켓을 거머쥘과 동시에 아산같이 퀄리티 있는 팀을 3대0으로 깼다. 그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고, 올해 부산 아이파크를 2대1로 누르면서 확실히 1부와 2부의 클래스는 존재한다. 그 부분을 광주가 입증을 했습니다. 2부 리그 팀 상대로는 한 번도 패배를 거두지 않았던 게 광주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이거는 정규 리그와 FA컵 모두 통틀어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호난 선수가 6개를 찍고 있습니다. 2위, 서울이랜드에서 2위고, 이동률 선수는 제주 시절에 K리그2 영플레이어 상을 이제 수상했던 선수인데 작년에 부침이 있었지만 올해 점점 살아나고 있고, 그 서울이랜드의 중심에는 공격 선봉 브루노 올리베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허율이 4개입니다. 2골 2도움으로 4개의 공격 포인트, 아사니가 4개, 아사니보다 조금 뛰었겠죠, 허율이. 그리고 산드로 선수가 3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산드로 선수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 지금 징계를 받게 됐거든요. 양 팀의 주요 지표 비교를 하면 FA컵 포함입니다. 서울이랜드는 브루노 6골, 이동률 3도움, 문정희 골키퍼 클린시트 4번, 김민규 선수 1170분 출장을 했고요. 츠바사 선수가 7.3억으로 서울이랜드에서 가장 비싼 선수고, 광주는 아산이 4골, 그리고 두연석 3도움, 그리고 김경민 선수 서울이랜드 출신 아닙니까? 5개의 클리스트를 했고, 역시 많이 뛴 선수 역시 광주에서 김경민 골키퍼. 아사니 선수 10.2억, 알바니아 대표 몸값같이 가지고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광주가 929위, 서울이랜드가 1799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로 서울의 김원식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김원식 선수 서울이랜드 주장이기도 하고 12경기 800분 86.2%의 패스 성공률 보이고 있고, 광주 출신 아닙니까? 광주에서 한 시즌 뛰었죠. 2021 시즌 27경기 2101분,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투지 넘치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광주 중원을 좀 책임져줬고, 결과가 아쉬웠죠. 강등으로 됐지만 김원식 선수만의 잘못은 아니었고 꽤 열심히 뛰어줬고, 그리고 이제 광주가 아닌 FC 서울이나 다른 팀에서 광주를 상대했을 때는 11전 4승 3무 4패로 딱 5할 때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이랜드는 광주를 한 번도 못 이겨봤지만 김원식 선수는 어쨌든 광주를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에는 서울이랜드 소속으로도 이제 광주를 4번 만나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승리 DNA 이겨봤다는 거, 그것도 4번이나 이겨보지 않았습니까? 김원식이 이번 경기에서 중책을 맡았다, 주장이 돼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선수들에게 얘기하면서 광주 한번 깨보자, 이렇게 선수들과 으쌰으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선수는 7경기 290분 1골, 패스 성공률 80.8%. 이건희 선수는 반대로 서울이랜드 출신이거든요. 2020-2021 시즌 18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렸습니다. 공격수 치고는 그렇게 좋은 스탯은 아닌데 어쨌든 서울이랜드 출신이었다는 거고, FA컵 3라운드 부산전에서 한 골, 시즌 첫 골을 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두 선수 다 계속해서 연속 출장을 하고 있는데, 김원식 선수는 계속해서 풀타임 출전으로 주전으로 계속 좋게 중용되고 있고, 이건희 선수는 계속 연속해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커 내지는 이제 후반 막판에 짧은 시간 출전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이번 FA컵에서는 친정팀을 상대로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빡 주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원식 선수가 주장 완장차고 광주 징크스의
깰 수 있는 그 선봉장에 올라설지 지켜보고, 그리고 광주의 청년회장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님 친정팀 비수 이미 한번 꽂은 바 있거든요. 서울이랜드 상대로 작년에 골을 넣었는데 이제 임대생 신분이면 이제 서울이랜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 넣으면 친정팀 상대로 이제 세레머니 자중하고 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골 넣고 너무 격정의 세레머니를 하니까 서울이랜드 관계자나 팬들이 조금 약간 병적겠죠.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희 선수가 진짜 골을 넣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아차 싶었는지 이제 경기 끝나고는 내가 너무 경솔했다, 서울이랜드 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광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죠. 뭐 두 선수 다 이제 친정팀에서 뛰었던, 근래 친정팀에서 뛰어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FA컵에서 두 선수는 저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은 서울이랜드는 김정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커로 많이 나오지만은 요 시점에는 한번 선발로 넣고, 선발로 나왔을 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선발로 들어와서 풀타임을 뛸 때도 있고, 이제 반대로 쓰는 거죠. 이제 조커로 이제 뛰면서 남은 시간을 뛰는 게 아니라 선발하면서 이제 45분 내지는 뭐 30분 뭐 이 정도 뛰면서 반대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호난 선수 이제 멀티골로 좋은 모습을 봤고, FA컵은 어떻게 보면 U22 카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이랜드가 젊고 좋은 자원이 많은데, 뭐 박충균 감독도 어떻게 보면 FA컵에 의욕적일 거란 말이에요. 뭐 지난 3라운드에서도 거의 주전을 내보내면서 수원FC를 꺾는데 성공을 했고, FA컵이 딱 가시적인 성과가 단번에 드러나잖아요. 이기면 16강, 이기면 8강, 이기면 4강 이렇기 때문에 서울이랜드도 이제 FA컵에서 이기면은 ACL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1.5군 내지는 1.2군, 2군이 아닙니다. 잘 조합해서 이번 홈에서 승리를 따낸다면은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않나 저는 싶고, 광주는 이에 반해서 좀 여유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FA컵에서 이기면 또 8강이 기다리는데, 그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FA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인가? 아니면 K리그 잔류가 시급한 팀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컵 16강에서 이제 전술 시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험을 하면서 결과를 따오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쨌든 주전에 힘을 확 넣는데 이제 패배를 거두면 주말 리그에 또 여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는 1.5군에서 2군 정도로 나오면서 서울 이랜드 원정을 저는 준비할 걸로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서울 이랜드 쪽에서 더 스쿼드 운영을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은 서울 이랜드는 2부 리그 시절, 광주는 1부, 2부 왔다 갔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는 한 번도 1부 리그를 간 적이 없거든요. 역대 전적 K리그2 기준으로 3무 9패입니다. 광주전 무승이고 7득점 28실점, 결과와 내용 어느 하나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무 9패면 12경기 했는데 7득점밖에 못하고 28실점이나 했다는 거는 광주만 만나면은 작아진 정도가 아니라 뭐 그냥 광주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서울 이랜드는 어쨌든 이번에 FA컵에서 광주를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역대 전적을 생각해보면은 이번에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박충균 감독이 이제 전북으로 향할 수 있을지, 이 옆 대진이 이제 전북현대와 파주시민구단입니다. 물론 파주시민구단이 이기면은 전북으로 향할 수 없는 거죠. 서울이랜드가 이겨도. 뭐 박충균 감독은 이제 최강희 감독 시절에 이제 전북현대 수석 코치로 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팀들의 이제 수장으로 중국 리그와 베트남 리그 활약을 했고, 그 지도력을 바탕으로 이제 서울 이랜드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최근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감독은 이제 경험이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볼 수 있고, 산드로의 출장 여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K리그와 FA컵 징계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K리그에서 이제 발효된 징계가 FA컵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른 대회고 다른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축구 대회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드로 선수가 나올 수는 있어요. FA컵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제 물론 무면허 운전이 잘했다고 이제 쉴드 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행정상의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선수가 조금 많이 억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가 아무리 이제 축구에서 성적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무리수 나올 수 있다 한들 그런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 산드로 선수가 나올지,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모르겠어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광주가 이 경기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산드로 선수는 이제 2개월 동안은 못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FA컵에서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광주가 어떻게 이제 이 징계에 대해서 해석을 할지에 따라서, 근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산드로 선수의 출장 여부는 말이죠. 네, FA컵은 단판 승부고 이제 90분에 승부를 못 가리면은 이제 연장전 가고, 연장전 가면 이제 승부차기까지 가서 어쨌든 그날에 승부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서울 이랜드는 최근 5번의 연장전 승부에서 한 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부천과 FA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연장해서 이긴 거 빼면은 다 졌습니다. 무승부는 이제, 무승부 하면은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승부차기에서 다 졌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은행립, 은행나무. 예, 은행립 로고는 성균관대죠. 뭐 대학팀한테도 지고. 광주 같은 경우는 서울 이랜드보다는 나았어요. 1승 3무 1패로 동일하지만 무승부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 대결에서는 부산교통공사에게 이변이 희생양이 됐지만, 김포FC, 이거 김포FC 이 로고는 이제 K3 리그고, 이제 김포FC는 2부 리그 팀으로 이제 프로화로 전환하면서 로고 바뀌었죠. 안동과학대랑도 이제 승부차기 끝에, 연세대학교, 이제 뭐 대학팀의 강호 아닙니까? 고려대, 연세대, 뭐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전북현대 딱 기다려. 서울이랜드 박충균이 간다. 예, 이정효 감독, 이런 축구 FC 서울 상대로 그랬잖아요. 저런 축구, 이런 축구 하는 팀에게 져서 분하다. 네, FC 서울은 아니지만 또 같은 서울을 연구하는 팀 아닙니까? 이정효 감독이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은, 작년에 이미 서울이랜드를 상대를 해봤지만 이런 축구하는 팀 지겹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건 뭐 제 가상, 제 뇌 속에서 나온 거고, 촉한시는 서울 이랜드 승리를 봤습니다. 이랜드 입장에서 파컵, FA컵이죠. FA컵을 포기하기엔 너무 달콤한 8강. 그렇죠, 8강이 최고 성적이 되는 거니까요. 최근 맞대결 4전 무승, 작년에 4번 붙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뭐 역대 전적도 못 이겼으니까요. 이랜드가 이를 갈고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 예, 저도 서울 이랜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그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뭐 올해 뭐 커뮤니티 글 보니까 이제 이랜드가 뭐 해체를 할 것이다, 이제 축구 구단에 관심이 없어졌다, 뭐 여러가지 뭐 루머가 돌았다고 하겠죠. 예, 맞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뭐 기업 구단이고 투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하는데, 이제 기업 실적도 뭐 떨어지고 있고 성과도 안 나다 보니까 축구팀을 운영해야 될 당위성을 좀 잃어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FA컵처럼 이제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대회는 저는 FA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랜드 광주 한 번도 못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이랜드가 기업팀이고 광주FC 시민구단입니다. 물론 기업구단이 무조건 시민구단을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무조건 축구는 잘하는 팀이 이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랜드가 이번만큼은 좀 다 쏟아 부어서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결과를 가져오는데 좀 초점을 맞추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승리를 따오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서 서울 이랜드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승리입니다.